급등TV 빵영입니다. 오늘의 특별했던 한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, 오늘의 한 종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네,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부터 계속 뜨거웠던 쿠팡이 촉발시킨 나스닥 상장 테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그 상승 종목군 보시면 나스닥 관련 테마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 KPC드라든지 대성창투, 아주 아이비투자, 또 SBI 인베스트먼트 이런 종목들, 컴퍼니케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요. 이 종목들이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이 뉴스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? 이 쿠팡의 이 상징적인 나스닥 상장과 또 100조를 달성했던 그 힘으로 인해서 많은 관련주들이 또 많은 그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는 마켓컬리가 강세였고요. 또 이번에는 야놀자라든지 리디 등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더불어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18일날 상장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 비상장주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 상태입니다. 하지만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.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테마가 지금 끝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테마 같은 경우는 1, 2주 안에 끝날 테마가 아니죠. 그래서 이 테마, 예를 들면 마켓컬리 같은 것들이 실제 나스닥에 상장되기까지 지속될 뉴스입니다. 이런 경우에는 종목이 아무래도 단기 시세를 뽑기보다는 어느 정도 상승한 후에 조정을 받고 다시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.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셔도 이 테마의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당장 저번 주만 해도 쿠팡, 마켓컬리, 아기상어들이 이렇게 세 가지의 테마가 돌았고요.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야놀자랑 리디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렇게 빠른 순환매에서 우리가 잘못한다면 단타를 하다가 망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겠죠. 예를 들면 삼성출판사 이런 경우에도 저번 주 금요일날에 상한가를 갔지만 오늘 물론 장중에 슈팅이 나오긴 했습니다. 그러나 결국 빠졌죠. 물론 이 종목이 더 갈 수 있겠죠. 하지만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될 점은 우리가 굉장히 빠른 테마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부분. 그리고 예를 들면 쿠팡 같은 경우에는 상장이 완료됐죠. 상장이 완료된 상태에서는 이미 재료가 소멸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쿠팡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목 자체가 끝났죠. 여러분들이 보셔도 이 갭으로 빠져버렸는데 이렇게 되면 회복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또 기다려봐야 되는 게, 그러면은 이 쿠팡 다음으로 누가 상장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당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마켓컬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다만 이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스닥 상장한다 하고서 얼만큼 걸렸나요? 이 동방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가 이제 나스닥 상장 준비 중이라고 했고 실제 상장이 저번 주였죠. 그래서 불과 한 2달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이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. 왜냐, 이 쿠팡의 성공을 보고 따라하는 거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겠고요. 따라서 우리가 이 마켓컬리나 이런 나스닥 상장주들이 단기적으로 1, 2주 안에 해결될 수 있는, 쇼분할 수 있는, 승부가 날 수 있는 그런 테마는 아니다라는 부분 필요합니다. 이 말은 예를 들면 마켓컬리 테마주들 저번에 갔던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? 예를 들면 미래에셋 벤처투자 같은 경우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상장시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정이 어쩔 수밖에 없다. 계속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? 상장하기가 아직도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오를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조정을 좀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만 우리가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. 예를 들면 가격 같은 경우에 한 요 정도까지만 떨어지고 난 다음 왜냐면 예를 들면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 마켓컬리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을 때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일단은 이 기대감만큼은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을 거고요. 아마도 요 정도 좀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요 정도까지 떨어지고 나면은 옆으로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
따라서 이 나스닥 상장 테마 같은 경우에는 아직 끝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. 하지만 긴 그림으로 테마를 지켜봐야 하는 구간이고요. 단기적으로 우리가 일주일에는 60% 이상 오른 종목들, 뭐 예를 들면 미래에셋 벤처투자 같은 경우에 요것도 거의 60% 올랐습니다. 물론 내일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. 또 바로 떨어질 수도 있겠죠. 하지만 일단 이 종목은 어떤 거라고요? 신규 매수를 추천하지 않는 구간입니다.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?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해다가 결국 갈 거니까, 물론 다 알고 있죠. 결국 갈 거 알고 있지만 언제까지 버티라고 할 수 있진 않지 않습니까?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목들은 보유자의 영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일단 물리시면 2, 3개월은 각오해야 됩니다. 뭐 예를 들면 뭐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 뉴욕행을 이제 나스닥 추진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, 일단 지금 이제 요 실무팀들 만나고 뭐 일이 생기고 그래서 뭐 어느 정도의 법무팀의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적어도 한두 달 이상 걸리지 않겠습니까? 그렇다면 지금 물리신 분들은, 만약에 여러분들이 꼭지를 잡게 된다면, 과거의 동방처럼 꼭지를 잡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한 달, 두 달 이상은 조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조금은 주의해야 될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물론 여러분들이 단타로 접근하실 수 있겠습니다. 단타로 접근할 시에는 당연히 손절 라인을 꼭 잡아 주셔야 되겠습니다. 물론 이 손절 라인에 대해서는 각자의 판단이 있겠지만, 어찌됐든 간에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서 꼭 손절 라인을 걸고 하시는 것이 안전한 매매일 수 있겠고, 또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, 이런 종목이 너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뭐 별거 아닙니다. 뭐 예를 들면 미래에셋 벤처투자가 이제 마켓컬리 테마니까, 뭐 예를 들면 지금 이 구간 한 6,500원짜리 구간이 마켓컬리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을 때 구간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빠져서 여기까지 빠진다라고 하면, 뭐 6,500원 밑으로 빠진다, 그럼 이제 슬슬 모아가면 되는 거죠. 한 달, 두 달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모아가시면 되는 거겠고요. 그래서 일단 이 쿠팡 테마가 생각보다 꽤 오래된 테마입니다. 동방 같은 경우에 어쨌든 간에 1월 달부터 상승이 시작했던 종목인 만큼, 아무래도 이 테마 자체가, 이 나스닥 상장 테마 자체가 두세 달은 된 테마고요. 따라서 어느 정도 조정은 필요하고, 여러분들이 지금은 매수하는 구간, 신규 매수보다는 보유자가 익절하는 구간, 또는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이 단타 치고 나오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 쿠팡 나스닥 상장 테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굉장히 이 뉴스가 자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.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기 급등했던 종목들, 이런 종목들은 조금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. 지금까지 급등TV 빵형이었고요.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